네, 이번 달 셋째 주말에 부산 전포동에 있는 카페 데니스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사주 상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 마지막 시간으로 암합이에요. 네, 암합은 어두울 암자 쓰고요. 그리고 숨겨진 합, 감춰진 합, 드러나지 않은 합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합을 추구한다. 근데 합을 추구하는 거는 욕망을 추구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춰진 욕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인연관계. 주로 그 현장에서 암합이 감춰진 애정사나 아니면 인간관계 볼 때 암합관계를 좀 보죠. 암합이 있으면 결코 없는 게 아니고 그 조건부 제한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운에서 천간으로 암합되어 있는 기운이 드러날 때 작용력이 좀 더 활발해지겠죠. 지장간에 을경합이 되어 있는데 올해 경자년처럼 경금이 오면 이 을경합 작용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물론 원래 천간에 자기 원국 천간에 을목이 있으신 분이라면 완전 뚜렷하게 나오겠지만 지장간에 을목이 있어도 이걸 추구하는 거죠. 을경합급이니까 내가 힘 있는 어떤 관하고 합해가지고 아니면 뭐 큰 회사 들어가서 뭔가 실속 추구할래, 결과 내고 싶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암합의 의미 중에 티 안 나게 쓴다, 오랫동안 숨겨두고 쓴다, 또 지속적으로 쓴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외부의 지지끼리 무슨 뭐 작용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합의 연결성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죠. 오래 충을 당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나는 내 원국에 있는 그 암합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당 육친과 관계성을 맺는다. 그 육친에 관계되는 그 존재 있잖아요, 사람. 뭐 시지하고 월지하고 암합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출근한 동안 부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거나, 천간합은 5개밖에 없잖아요. 다 했었던 거죠, 천간합. 지지 속에서 그 5개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보는 게 암합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합의 결과물을 드러내지 않고 추구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항상 추구하고 있다로도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추구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거나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제 감춰서 쓰고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은 뭐 몰래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천간으로 드러날 때 그게 공개가 될 수 있겠죠. 밝혀진다라고 보죠. 그렇게 해서 암합은 술자, 오해, 축인, 인미, 묘신, 이렇게 5종류가 일단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암합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암합이 지지 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암합이 지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지끼리의 작용을 우선으로 그 속에서 합을 살펴보는 거예요. 술토하고 자수는 암합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격각관계죠. 한쪽이 한쪽을 위축시키죠. 격각에 의한 제한과 뭐 조건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겠죠. 역마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의 모습을 보면은 술토 속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는데 그 중에 정화랑 자수 속에 임수하고 계수가 있잖아요. 근데 술중 정화하고 자중 임수하고 정임합을 추구하고, 또 술토 속에 무토랑 자수 속에 계수랑 무게합을 추구해서 이 술토하고 자수라는 글자 하나씩 놓고 보면 술토도 음기가 강한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 자수 같은 경우는 지난 활동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일양이 생기는 공간이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좀 비활동적이고 정적인 영역이죠. 근데 그 안에서 지장간으로는 목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격각으로 제한 속에서 추구하는 정임합, 무게합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해 같은 경우는, 오해는 태합인데, 태합은 12운성 태직끼리의 합을 얘기하는데, 오화를 천간으로 바꿔서 이제 변환하면 정화가 되겠죠. 해수를 천간으로 변환하면 임수가 되겠죠. 근데 임수한테 오화는 임수의 태지예요. 그리고 정화한테 해수는 정화의 태지예요. 서로의 태지끼리 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태지가 갖는 그 불안정성이 있겠죠. 조금 불편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태압이라고 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쓴다. 임시적으로 합한다. 오화 속의 기토하고 해수 속의 간목이 갑기합해서 토를 추구하고 오화 속의 정화하고 해수 속의 임수가 정임합해서 목을 추구해요. 그 다음 축인이에요. 축인은 네, 우합이죠. 축인은 우합을 보시면 되고 결국 지장간이 세 개가 다 합되어 있잖아요. 네, 합작용이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인은 운명 변화량이 큰 거죠. 네, 대음양이 변하니까. 그리고 인미 같은 경우는 인미는 인미 귀문이고 인목이 미토의 인묘작용을 하죠. 인목의 운동성이 저하가 될 수 있겠죠. 인목 속에 간목이 있고 미토 속에 기토가 있어서 갑기합을 추구하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귀문이 이제 좋게 나오면 서로한테 막 이제 나는 너 없으면 뭐 안 돼. 맞아.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한테 막 몰입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원래 인목은 봄을 이제 막 열어야 하는 그런 글자잖아요. 봄을 열기 시작하는 글자잖아요. 그러면서 인호술로 화운동도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미토 같은 경우는 해묘미의 끝에 있죠. 네, 목운동 이제 그만하고 음으로 넘어가게 이제 더 하지 말고 뭐 정리해, 짐 챙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목 갖고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뭐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미토는 나는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이럴 수 있겠죠. 거기서 오는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하고 미토가 원곡에 다 있는 분은 이제 인미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인목의 어떤 특징이 나와서 어떨 때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거 합시다.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다가 미토의 어떤 또 미정성이 나와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뒀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태도가 시원했다가 애매했다가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 인미기문도 합작용은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합작용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에요. 어쨌든 다 귀문의 특징은 양 글자의 작용들이 서로 애초에 좀 언밸런스한 게 있는데 이 언밸런스한 게 더 두드러져 가지고 잘 쓰면은 이제 뭐 천재성이나 아니면 뭐 창의성 이런 정말 기발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대일 때는 이제 각종 정신적인 어떤 약간 좀 특이함, 괴팍함 아니면 정신의 문제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묘신 같은 경우는 원진기문하고 태압이 있는데 묘목은 경금의 태지죠. 지지신금은 을목의 태지예요. 이런 태지에서 오는 또 태압의 불안정이 있겠죠. 그 태지의 특징이 상대에게 의지하고자 하면서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원진기문까지 같이 걸려 있어요. 원진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하고 원망하죠. 이런 느낌이 있고, 귀문 같은 경우는 또 몰입, 집착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묘신이 인연으로 이제 묘신이 인연됐을 때도 좀 불편할 수 있고, 내 사주원국에 이제 묘신이 있다 이러면은 실력이 있어요. 진짜 실력자예요. 선생님이 아니어도 선생님 같은 면이 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금을 갖고 있으니까 묘년이 오면은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 아무튼 묘신은 불안정 요소가 많다. 그래서 좀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원진기문도 있고 태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암합 중에서도 조금 부작용을 좀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암명합이에요. 암명합은 일간이 일지지장간하고 합하는 구성을 이제 암명합 아니면 간지암합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건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고 다른 기둥에라도 만약에 뭐 월주가 암명합이 되어 있으면 그 암명합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장간 정기는 본기라고도 부르고 지장간 속에서 가장 그 기간이 길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핵심 기운으로 보잖아요. 그 기운하고 일간하고 합하는 거를 작용력이 제일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암명합되어 있는 일주들이 공통점이 다 그 암명합하고 있는 기운이 일간 기준으로 정관 아니면은 정제예요. 그러면 일간이 정관이나 정제하고 합을 하길 원한다, 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오는 긍정작용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일주들은 그건 일주 자체로 지속력과 안정성을 갖기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 배우자하고 관계성 해석에서 내가 관이나 재랑 합하려고 하는 건 그만큼 배우자 관계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것만으로 다 보면 안 되고 나머지 글자들도 봐야겠지만, 지금 이 안명합 일주들은 딱 보시는 순간 이런 키워드들을 떠올려 주시면 좀 더 해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정해 일주, 천간 정화하고 해수 속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는 정화한테 정관이죠. 정관합이니까 남자한테는 이게 안정적인 조직 직장운의 플러스 요소가 되고, 여성분에게는 배우자 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하나 더, 정화한테 해수는 천을귀인이죠. 좀 더 긍정적인 점이 있겠죠. 무자 같은 경우는 무토하고 자수 속에 있는 계수하고 무게합해서, 근데 무토 기준으로 계수는 정제예요. 이 자기 일지에 정제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면이 있고 꼬박꼬박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 신사 같은 경우는 신금하고 사화 속에 이제 병하고 병신 합해서, 신금 기준으로 사화가 정관이죠. 정관하고 합을 하려는 성향인데, 신금이 일간 자체로 실력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사화는 권력성의 글자이기도 하면서, 사화는 또 병화로 굉장히 이렇게 좀 발전하고 스피드 있게 확산하고 이런 기운이죠. 이 디테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결국 천간, 지지, 뭐 지장간끼리 작용, 뭐 12운성도 보고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오화 속에 정화하고 정임합을 추구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다른 기둥의 합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 그걸 항상 원한다, 그걸 추구한다, 그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안명합 일주들은 지장간 중기하고 여기가 일간하고 합하는 구조인데, 중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용력이 좀 있다고 보지만 여기는 좀 작용력이 약할 수 있겠죠.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이런 일주들이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번 보고 갈게요. 갑오 같은 경우는 갑목하고 오중 기토하고 갑기합을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의류 같은 경우는 을목하고 유금 속에 있는 경금 정관하고 합을 하는데, 유금은 을목에 절지면서 편관이잖아요. 편관이라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고생해서 잘 돼야지 하는 거 있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을사 같은 경우는 을목하고 사화 속에 경금하고 똑같은 을경합인데, 을유는 편관 속에 있는 합이고 을사는 정관 속에 있는 합이죠. 느낌이 다르겠죠. 그리고 을사 같은 경우는 사화가 을목 기준으로 상관이잖아요. 적극적이면서 그 안에서도 정관합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병술도 병화지만 그 안에서 지장간에 정제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많이 좀 보완이 된다고 보죠. 그리고 무진 같은 경우는 무토하고 진토 속에 계수하고 무기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니까 누가 배우자가 되건 일단 내가 배우자를 주도하려고 하겠죠. 김효 같은 경우는 기토하고 묘중의 갑목인데, 묘목 속에 있는 갑기합은 묘목이라는 인자 자체가 불규칙성이 있죠. 예측 불가한 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경진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진토 속의 을목이 이제 을경합을 하려고 하죠. 임술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술토 속에 정화하고 정임합해서 목을 추구하죠. 정임합 이 모습으로 이것도 또 애정사 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계사 같은 경우는 계수하고 사중 무토가 무게합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천을귀인 프리미엄이 있겠죠. 개해 같은 경우도 계수하고 해수 속에 무토, 무게합 정관합이 있는데, 이제 간여지동인 게 다르잖아요. 계사하고 개는 내가 주도하고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죠. 어떤 일간이 되었건 지장간 속에 있는 거랑 갑기, 을경, 병신, 무게, 정임하고 합을 해서 목화토금수를 추구를 하겠죠. 그 목화토금수는 목화토금수의 오행 의미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적인 의미를 붙이는 거죠. 저는 정임한 목을 원하는데 저한테는 목이 관성이에요. 자기가 회사를 차리려고 할 것이다. 목으로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일단 오늘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남은 시간 좀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이거저거 여쭤볼게요.